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깜짝 놀라 깨어난 적 있으신가요? 그 따끔거리고 날카로운 통증. 많은 분들이 그저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으로 여기고 넘어가시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흔한 다리 경련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생명마저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리의 작은 신호가 어떻게 심부정맥혈전증, 다리 정맥에 피떡이 생기는 질환, 이나 폐색전증, 생긴 피떡이 폐혈관을 막아 발생하는 질환, 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진실을 속 시원히 파헤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흔히 노화의 징후일 뿐이라고 믿어왔던 다리 경련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를 잠재울 시간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최근 저희 병원 응급실에 다리에 자주 쥐가 나고 부기가 생긴다는 76세 이영호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근육통으로 생각하셨지만 정밀 진단 결과 놀랍게도 심부정맥혈전증이었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 피떡이 폐로 이동해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죠. 이처럼 단순한 근육 경련처럼 보이는 증상도 그 이면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건강의 경고 등이 숨겨져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 더욱 경각심이 생기네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오늘 밤부터라도 훨씬 편안한 잠자리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에 쥐가 나는 진짜 이유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예방과 대처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보통은 단순히 근육이 놀랐나 보다, 전해질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우리 몸에서 보내는 아주 구체적이고 중요한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리에 쥐가 나는 진짜 원인 6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근육 과다 사용입니다. 평소 익숙하지 않은 활동을 갑자기 무리해서 많이 하면 근육에 피로 물질이 쌓이면서 경련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집에서 쉬시던 72세 어르신이 손주들과 하루 종일 공원을 걸어 다녀온 날 밤,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활동량 증가는 노화된 근육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근육은 사용량이 늘어나면 에너지 소모가 증가하고 그 과정에서 젖산과 같은 피로 유발 물질이 축적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근육 섬유를 자극하여 불수의적인 수축, 즉 쥐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마치 과열된 엔진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둘째,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저는 무릎 구부리고 자야 편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무릎을 굽힌 채로 자거나 발끝이 아래로 처지게 자면 종아리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된 상태로 밤새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새벽에 근육이 놀라며 경련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무거운 이불이 발을 아래로 눌러버릴 경우 쥐가 더 자주 생기죠. 우리 몸의 근육은 적절히 이완되어야 하는데 특정 자세로 장시간 수축되어 있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근육이 경직되고 쥐가 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마치 용수철이 계속 눌린 상태로 있으면 탄성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근육도 지속적인 수축 상태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수분과 전해질 부족입니다. 우리 몸은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이 균형을 이루어야 근육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거나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일부러 안 드시는 분들은 이 균형이 무너져 쥐가 잘 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응급실에 오시는 시니어 분들 중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도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전해질은 신경 신호를 전달하고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전해질이 농도 균형이 깨지면 근육은 불안정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정교한 기계라고 본다면 전해질은 이 기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윤활유와 같습니다. 윤활유가 부족하면 기계가 뻑뻑해지고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전해질 불균형은 근육 경련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넷째,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근육과 신경의 변화입니다. 60세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점차 줄고 신경의 신호 전달 속도도 느려지면서 조그만 자극에도 쉽게 쥐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것은 오히려 지금이 더 맞는 관리를 해줘야 할 때라는 몸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우리 몸의 근육 섬유와 신경세포도 점진적으로 변화합니다. 근육량 감소는 근육이 더 쉽게 피로해지고 경련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신경 전달 속도 저하는 근육의 반응성이 떨어져 예측 불가능한 경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된 자동차의 부품이 닳아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고장이 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몸도 나이가 들면 그만큼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말초 혈관 질환, 팔다리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다리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근육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얼마 전 74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한쪽 다리에 자꾸 쥐가 나고 부기까지 생겨 정밀 검사를 해보니 심부정맥혈전증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이 되어 치료를 시작했지만 만약 방치했다면 폐색전증으로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혈액은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은 필요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질식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는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 경련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엔진의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시동이 꺼지는 것과 같이 근육도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쪽 다리에만 지속적으로 쥐가 나거나 부종, 피부색 변화가 동반된다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혈관 질환의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복용 중인 약물의 영향입니다. 이뇨제, 고혈압약, 고지혈증 약 중 일부는 체내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쥐가 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 약을 바꾸고 나서 쥐가 자주 나기 시작했다면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해요. 절대로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건강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물은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우리 몸의 미묘한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정 약물은 신장에서 전해질 배출을 증가시키거나 흡수를 방해하여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복잡한 기계의 한 부품을 교체했는데 그 부품이 다른 부품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약물 복용 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약물 조정이나 다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이 이렇게나 다양했군요. 그렇다면 이러한 쥐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응급실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께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도 물론 대처할 수 있지만 미리 예방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어렵거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습관들이죠.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쥐 예방 습관 5가지입니다. 첫째, 바른 수면 자세 유지입니다. 잠자는 자세 하나만 바꿔도 쥐 나는 횟수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은 무릎을 곧게 펴고 다리를 편안하게 뻗은 자세입니다. 가능하면 발끝이 아래로 꺾이지 않게 해주시고 무거운 이불보다는 가볍고 유연한 소재를 선택해주세요. 발밑에 작은 쿠션이나 접은 수건 하나를 받쳐주면 혈액이 다리에서 심장 쪽으로 잘 돌아가서 훨씬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72세 박영호 어르신은 나는 평생 쭈그려 자는 게 편했어 하셨지만 일주일 동안 자세를 바꾸고 나서는 쥐 나는 일이 정말 줄었어요. 하고 놀라워 하셨습니다.
이는 근육이 밤새도록 긴장 상태에 있지 않도록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근육 피로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이 밤새 풀려 있어야 다음날 다시 잘 늘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자기 전 5분 스트레칭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단 5분만 투자해서 가볍게 다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쥐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자주 추천드리는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 종아리를 늘려줍니다. 30초. 2. 의자에 앉아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30초. 3. 침대에 누워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돌려줍니다. 60초. 68세 김재호 어르신은 이 세 동작만 2주간 매일 했는데 정말 쥐 나는 횟수가 뚝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간단하지만 정말 효과가 좋아요. 스트레칭은 굳어있는 근육 섬유를 부드럽게 늘려주어 유연성을 높이고 혈액이 근육 속으로 더 잘 흐르도록 돕습니다. 이는 마치 뻣뻣하게 굳은 문에 기름칠해서 부드럽게 열리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수분과 전해질 충분히 섭취하기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필요한 전해질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 결과 밤에 근육이 놀라듯이 경련을 일으키는 거죠. 하루에 물을 1.5에서 2리터 정도 천천히 나눠서 드시는 게 좋고요.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양을 조금씩 줄이시는 게 야간 배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해질 보충을 위해서는 음식도 중요해요. 바나나, 시금치, 감자, 유제품, 견과류 같은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75세 김인석 어르신은 매일 저녁 바나나 1개씩 먹었더니 정말 밤에 쥐 나는 일이 거의 사라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간단하지만 정말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적절한 수분과 전해질 농도에서 최적으로 작동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 순환이 어려워지고 전해질이 부족하면 근육과 신경의 정상적인 전기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겨 경련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는 기본적인 연료와 같습니다. 넷째, 너무 오래 같은 자세로 있지 않기입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책을 읽느라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습관, 또는 서서 장시간 일하는 습관은 다리에 피가 몰리게 해서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시간마다 한 번씩만 일어나서 간단한 다리 펌프 운동을 해보세요.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인데 앉은 채로도 할 수 있고 종아리 근육에 직접 자극을 줘서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중력의 영향으로 다리에 혈액이 정체되고 이는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근육의 산소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리 펌프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수축, 이완시켜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수도 펌프가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정체된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효과를 줍니다. 다섯째, 복용 중인 약물 점검하기입니다. 특히 고혈압약, 이뇨제,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약을 먹기 시작한 이후부터 쥐가 자주 나기 시작했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복용 시기와 증상 발생 시기가 겹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해요. 절대로 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바꾸면 안 됩니다. 오히려 건강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물은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우리 몸의 미묘한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부 약물은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미쳐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가 진단으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약물 변경이나 용량 조절 등의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입니다. 의사와의 상담은 마치 복잡한 기계가 고장났을 때 무작정 부품을 빼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고 올바른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방 습관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살다 보면 갑자기 쥐가 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갑작스러운 다리 경련을 바로 풀어주는 응급처치 4단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당황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뻣뻣하게 누워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쥐가 날 때 활용해 보세요. 갑작스러운 다리 쥐, 바로 풀어주는 응급처치 4단계. 1단계,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기입니다. 이 동작은 근육이 갑자기 수축돼서 뭉친 상태를 풀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천천히입니다. 너무 급하게 당기면 근육이 더 놀랄 수 있어요. 혼자서 힘들면 벽에 발바닥을 대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동작은 경련으로 과도하게 수축된 근육을 반대 방향으로 늘려주어 이완을 유도합니다. 마치 팽팽하게 굳은 스프링을 부드럽게 당겨 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2단계, 종아리 근육과 발바닥 부드럽게 마사지하기입니다. 발끝 당기기로 급한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면 이번엔 종아리와 발바닥을 천천히 아래에서 위로 마사지 해주세요. 지나치게 세게 누를 필요는 없고요. 손으로 따뜻한 온기를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특히 아킬레스건과 발바닥까지 같이 풀어주면 훨씬 빨리 회복됩니다. 약 5분에서 10분 정도가 적당하고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만 해줘도 다음날 아침엔 훨씬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 내부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드러운 마사지는 근육 섬유를 이완시키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3단계, 승산혈, 지압하기입니다. 이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실제로 아주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종아리 뒤쪽 중앙에서 가장 볼록한 부분, 그 지점에서 손가락 2마디 아래가 바로 승산혈이라는 지점인데요.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줍니다. 한 번 누를 때 3초간 꾹, 1초 쉬고 다시 3초 누르기를 5번 반복해주세요. 이게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세게 말고 참을 수 있는 정도로 꾸준히 눌러주세요. 지압을 마치고 나면 경직된 근육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승산혈은 종아리 근육의 이완을 돕는 혈자리로 이곳을 자극하면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이는 마치 막힌 배수구를 뚫어 물이 잘 흐르도록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4단계, 따뜻한 찜질로 마무리하기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온찜질입니다. 뜨겁지 않은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쥐가 났던 부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려두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이 더 빠르게 이완되고 남은 통증도 서서히 가라앉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너무 뜨겁게 하시면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손등으로 살짝 확인했을 때 따뜻하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로 조절해주세요. 핫팩이 없다면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온찜질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여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땅에 따뜻한 물을 부어 녹이는 것처럼 경직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이 방법은 영상 끝에 다시 한번 핵심만 간략히 정리해 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원장님, 이것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간이 망가질 수도 있는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음식인가요? 실제로 환자분 중 한 분이 이것 때문에 중환자실에 실려왔던 적이 있다고 하셔서 너무 궁금합니다. 네, 바로 건강보조식품과 술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섭취하면서도 동시에 음주를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건강보조식품과 알코올이 결합되면 간 해독 기능에 과부하가 걸려 심각한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간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서도 매일같이 소량의 음주를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황달과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왔고 급성 간부전 진단을 받아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건강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흔히 하는 건강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되네요. 많은 분들이 다리쥐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몸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그런 습관을 고수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다리쥐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면서도 고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의 심리적 습관 때문입니다. 오래된 습관은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위험을 알면서도 잘못된 습관을 고수할까요? 첫째, 인지적 편향 때문입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는 낙관적 편향은 위험 신호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둘째,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오랫동안 해온 습관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바꾸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당장의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정보의 홍수 속 피로감입니다. 너무 많은 건강 정보 속에서 어떤 것이 진짜 중요하고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의 부재입니다. 건강 습관은 노력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는 스스로에게 해로운 습관을 알면서도 놓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리쥐 예방과 관련해서 하면 좋은 것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면 좋은 것은 방금 소개한 예방 및 응급처치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히 취침 전 스트레칭과 충분한 수분 섭취는 근육 이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하여 근육 기능을 돕습니다. 취침 한두 시간 전 바나나 한 개는 시니어 분들께 아주 추천드리는 간식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마치 꾸준히 저축을 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작은 노력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의 건강이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쥐가 나면 그냥 주물러라 아닙니다. 통증 부위를 무작정 세게 주무르면 오히려 근육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천천히 발끝을 당기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승산혈을 지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주무르는 것은 마치 끊어질 듯한 실을 더 힘껏 잡아당기는 것과 같아 오히려 더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약 먹고 있으니 괜찮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이뇨제, 고혈압약, 고지혈증 약 복용 중이라면 절대 임의로 끊거나 용량을 바꾸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약은 전문가의 지도 없이는 절대 임의로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마치 복잡한 기계의 수리를 설명서 없이 혼자서 하려는 것과 같아 더 큰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 뭐 라는 오해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다리에 반복적으로 쥐가 나는 증상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은 마치 고장 신호가 깜빡이는 자동차를 오래돼서 그렇겠지 하고 무시하는 것과 같아 결국에는 멈춰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 조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오해하는 건강보조식품과 술의 조합은 오히려 간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절대 피하십시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이 이것 때문에 중환자실에 실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간에 좋다는 건강 보조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서도 매일같이 소량의 음주를 해왔던 환자분은 어느 날 갑자기 황달과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왔고 급성 간부전 진단을 받아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건강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정말 무서운 경고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리 쥐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신호일 경우 어떤 증상들을 특별히 주시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예방과 응급처치법만 잘 실천해도 대부분의 다리 경련과 통증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냥 지나가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리에 반복적으로 쥐가 나는 증상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렸듯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다리에 쥐가 자꾸 나요 하고 오셨다가 응급 상황으로 바로 입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음 5가지 증상에 주목하십시오. 이 중 하나라도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째, 한쪽 다리가 갑자기 붓고 뜨거워질 때입니다. 붓기, 열감, 그리고 피부색이 붉게 변하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심부정맥혈전증, 다리 혈관 속 피떡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피떡이 폐로 올라가면 폐색전증이 되어 숨쉬기 어려워지고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쥐가 자주 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붓기까지 생기면 그건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는 마치 집안 배수관이 막혀 물이 넘치기 시작하는데 이를 단순히 물이 많이 고였다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집 전체가 물바다가 되는 것처럼 혈전이 폐로 이동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쥐가 풀린 통증이 몇 시간 이상 계속될 때입니다. 보통 쥐가 났다가 풀리면 10에서 20분이면 근육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또는 하루 이틀이 지나도 여전히 뻣뻣하고 아프다면 근육염, 신경 손상, 혹은 혈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진료를 받아서 원인을 확인하셔야 해요. 정상적인 근육 경련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지속적인 통증은 근육 자체의 손상이나 더 심각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치 단순한 근육통과 골절을 구분해야 하는 것처럼 쥐가 풀린 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 다리가 창백하거나 차가워지고 감각이 둔해질 때입니다. 손으로 만졌더니 얼음처럼 차갑고 감각이 이상하게 무디다. 이건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이런 변화가 생겼다면 급성 동맥 폐색이라는 응급질환 가능성이 있으니 절대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다리가 창백하고 차가워지는 것은 혈액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혈액은 산소를 운반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조직은 산소 부족으로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나무에 물이 공급되지 않아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근육과 신경이 괴사할 위험이 커지므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넷째, 쥐가 날 때 함께 숨이 차거나 가슴 통증이 있을 때입니다. 다리에 쥐가 난 직후 갑자기 숨쉬기 어렵다거나 가슴이 뻐근하다면 이건 폐로 피떡이 올라갔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폐색전증입니다. 폐색전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119에 바로 연락하셔야 하고 스스로 움직이시기보다는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리에서 생긴 혈전이 혈관을 따라 이동하여 폐의 혈관을 막는 것이 폐색전증입니다. 폐는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기관이므로 폐혈관이 막히면 심각한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을 유발하며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는 마치 공기가 통하는 파이프가 갑자기 막혀버려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째, 쥐가 자주 나면서 다리 힘이 약해지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예를 들어
걷다가 자꾸 다리가 휘청거린다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척추신경이 눌렸거나 신경이 손상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고 조기에 발견하면 회복이 가능하지만 늦어지면 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신경 손상은 근육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여 마비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다리 쥐가 단순히 근육 문제가 아니라 그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의 엔진은 멀쩡한데 시동을 거는 전기 배선에 문제가 생겨 작동을 멈추는 것과 유사합니다. 원장님,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아래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째, 한쪽 다리가 붓고 뜨거워지며 붉어진다. 둘째, 쥐가 풀려도 통증과 뻣뻣함이 몇 시간 이상 지속된다. 셋째, 다리가 창백하거나 차가워지고 감각이 둔해진다. 넷째, 쥐와 함께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다. 다섯째,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비되는 듯한 증상이 있다. 이 5가지는 모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좀 쉬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단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신 예방법과 응급처치법을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당장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 스트레칭을 시작하고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밤을,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분들께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가장 기억에 남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여러분만의 다리쥐 극복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